자, 일단은 어떤 때 이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일괄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공제는 상속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요. 2억 원.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로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단, 일괄공제는 자녀가 없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더해서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35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배우자만 있을 때는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해서 최소 7억 원에서 3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리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이 돼서 공제 금액이 더 적어지게 됩니다. 네. 게다가 영상에서처럼 어머니가 단독 상속을 하면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따님이 부담하게 될 상속세가 3억 2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공제로서 네.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6억까지. 그래서 앞서 소개된 사연에서 보면 어머니 혼자 받는 것과 동거하는 자녀가 분할 상속할 때의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난 네.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을 받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자녀와 분할 상속 받을 때보다 상속세를 더 납부하시게 됩니다. 네. 또한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어머니가 단독 상속을 받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자녀 혼자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네. 배우자 상속공제가 없으므로 상속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녀가 분할 상속을 하는 것이 네. 현재는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납부하게 될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도 미리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도 그렇고 우리가 공제에 대해서 좀 평소에 잘 알고 있어야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상속세 계산할 때 누진 공제 이것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또 어떤 개념일까요? 네, 전기요금에서 누진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요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누진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세표준 즉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높아질수록 평균 세율이 증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그럼 누진 공제액은 뭐냐?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 과세 표준별 상속 세율에 따라 미리 만들어둔 차감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때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율은 10%를 적용하는데 이 경우엔 누진 공제액이 없고요. 예. 네.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하일 때부터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30억 초과를 기준으로 각각 2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르군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하일 때는 누진 공제액 1,000만 원, 10억 원 이하일 때는 6천만 원, 30억 원 이하일 때는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할 때는 4억 6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준대로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빼면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